다 아시죠? 얘기 안 해요. 그럼 처음 오신 분, 처음 들으시는 분. 한 7분. 사업 설명이 잘 들으셨어요? 네. 선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던가요? 선물이 어떤 거다? 아니요. 일반적인 거는. 얘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모르신다, 잘 모르신다. 기초적인 개념. 손 상태로. 처음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런 잘 몰라요. 모르는데 개념만. 주식은 아시죠? 네, 주식 종목. 종목은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20만 원 사가지고 거기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겠습니까? 내려가야 수익이 나겠습니까? 올라가요. 120만 원 샀으면 121만 원이 돼야지 수익이 나는 거죠. 네. 1,000원이라도 올라가야 수익이 나지만 선물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삼성전자가 코스피입니까? 코스닥입니까? 그건 아십니까 혹시?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주식시장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나눠져 있어요. 코스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코스닥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에요. 그게 부실한 기업들도 많고. 근데 개인들은 대부분 코스닥을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왜냐? 가격이 너무 싸니까. 300원짜리도 있고, 뭐 150원. 그런 게 많은데, 걔네들이 급등락을 잘해요. 삼성전자는 하루에 올라가야 1%, 2%인데, 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하루에 상한가 팡팡 터뜨리고,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이런 걸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손대다 보면, 언젠가는 하한가도 10방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한가 1방 맞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투자금 다 손실 나겠죠. 오히려 종목은 코스피에 있는 우량 종목으로 나중에 투자를 하시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판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물은 뭐냐면 그 코스피 종목 중에서 200개 종목이 또 있어요. 가장 우량한 종목들. 200개 종목 그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수를 가지고 사고 팔고 이제 그 기준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코스피, 아까 저희 사업 설명회 할 때 보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그죠? 제목을. 예. 코스피 200 지수가 향후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선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해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향후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그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오늘 선물을 매수해 놓는 거예요. 매수해 놓으면 가격이 제가 아까 종목하고 똑같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납니까? 내려가야지 수익이 납니까? 네, 매수했을 때는. 네,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죠.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뒤에 이제 많이 하락할 것 같다. 외국장 영향 받아가지고. 그럼 지금 240인데 한 220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종목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팔 수가 있어요. 판다는 개념은 잘 모르시겠죠. 예. 그냥 산다는 개념은 알겠죠. 먼저 사가지고 파는 거는 뭐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먼저 판다는 것은 종목으로 따지면 그게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빌려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선물은 공짜는 안 보는데 먼저 팔고 나중에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건 하나 빌려오는 거예요. 그냥 돈을 안 주고 1,000원에 지금 현재 가격이 1,000원이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 물건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1,000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물건이 나중에 지금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잖아요. 그죠?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다른 데서 사오는 거예요. 500원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빌려왔잖아요.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저한테 수익금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500원 남아있잖아요. 그 개념이 선물하고 종목하고 틀린 거거든요. 먼저 팔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은. 그러니까 매수해도 수익 나고 매도해도 수익이 나니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만 개념을 잡고 계십니다. 그 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럼 1교시는 기초 세팅법하고
HTS 활용법, 그리고 저희 이제 선물 로봇 트레이드 이제 기법 설명하기 전에 용어를 좀 아셔야지 저하고 나중에 대화가 좀 되시거든요. 용어 설명을 드려서 오늘 가장 기초지만 이 기초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되거든요. 구동하기 위해서 기초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도사 교육 맞죠? 네. 예. 지도사 하실 분들은 이 기초 세팅부터를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자기 밑에 회원분이 가입되시고 하시면 다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본부에서나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드리고 기초 세팅을 해주시면 훨씬 빨리 적응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셨어요, 한번? 지금 처음 오신 분 한 번도 못 보셨죠? 네.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은 대신 접근하고 이쪽에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대신 접근해서 시스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기능을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해요. 앞에 있던 정보를 미리 받아와가지고 후속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시간 연동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다 연동을 주거든요. 대신 접근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로 다 나옵니다. 대신 접근을 처음에 사용하면 HTS를 먼저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접근사 가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 프로그램 사용하신다고 모의 투자만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연동을 시키려면 모의 투자 신청하는 것은 대신 접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지금 박스 건쳐놨죠. 예. 모의 투자에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로그인만 해주시면 돼요. 회원가입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회원가입 해서 할 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잘 까먹어요. 예. 그 다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모의 투자에 참가를 신청을 하셔야지 그 모의 투자 매매창 가지고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 2페이지입니다. 네. 일단 자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신청이 됐다. 그러면 모의 투자 참가란에 가가지고 보면 선물 옵션 여기 있죠. 선물 옵션을 클릭하시고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모의 투자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2달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달. 예. 대회 진행 기간이 2013년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가 2달로 되어 있죠. 그럼 지금 7월달이니까 7월 1일자 되면 다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6월달까지 사용하신 분은 7월달에 전부 다 다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2달 단위로 재신청을 해야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금액이 모의 투자 금액을 입금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매매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클릭을 해도 매매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무료로 하는 건가요? 예, 무료 한 1억 정도 넣어주거든요. 모의 투자하실 때 주의하실 게 1억 정도 하면 한 5계약에서 6계약 정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선물은 보통 계약수가 움직이거든요. 공계좌 할 때는 지금 점거금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을 나누면 한 5개에서 6개 이상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진입하실 때 절대로 5개, 6개 하지 마시고 자기가 실제로 매매한다고 생각하시고 1계약 가지고 먹고 가세요. 5계약 가지고 하면 또 곱하기 나중에 수익이 곱하기 5배 나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 버셨죠. 나중에 실계좌 할 때 1계약 가지고 하는데 오늘 10만 원 벌었다. 그 돈의 가치를 못 느껴요. 나보고 100만 원 벌어야 되겠다 생각 계속 매매하세요. 나는 모의 투자에서 100만 원 벌었기 때문에. 딴 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약수가 틀리다는 생각 안 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돈의 가치를 잘 못 느끼세요. 꼭 1계약으로 하시고 모의 투자하실 때도 제가 나중에 기법 알려드리겠지만 그 진입 자리가 정확하게 봤을 때 왜 그 자리에 진입하는지 꼭 그 노트 하나 구입하셔서 메모하세요. 매일매일 복기. 진입 자리가 아닌데 진입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청사는 진입 자리만 잘 들어가면 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거꾸로 타는 거예요. 전부 다. 모의 투자하실 때부터 실계좌라고 생각하시고 꼭
꼭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세요.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모의 투자할 때는 전부 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실계좌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의 투자는 자기도 심리가 많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충 많이 하세요. 대충. 예. 수익 났을 때는 내가 잘해서 수익 난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아 그냥 손실 났다고만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왜 손실이 났는지,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왜 거기 진입을 해가지고 손실이 났는지 그런 걸 복기를 잘 안 하세요. 제가 오늘 신랑 없을 때 예. 모의 투자 하다가 신랑 없을 때 수익 내고 간 거. 예. 아, 내가 하면 분명히 해요. 아, 왜 그렇게 답답해 이렇게 내가 했어요. 없을 때 살짝 해갖고 10만 원 나요. 마이너스 났어요? 아니 버는 데서 마이너스 해놨어요. 아, 버는 데에서. 그래서 17만 5천 원. 아, 원래는 27만 5천 원이었는데. 근데 그거 하면서 막 진짜 피말라서 못하겠어. 아, 실계좌는 모의 투자에서는 막 7, 80 해놨다가 맞아요. 했는데 막 떨려갖고 막 이게 막 클릭이 안 돼요.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나 좌우하거든요. 진짜 피말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정말 정확한 자리에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지 이상한 자리에 들어가시면 심리적으로 많이 이게 후달리게 돼 있어요. 수익이 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손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상했죠. 그 느낌을 제가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내가 오늘 겪고 있어. 네, 한번 겪어보시면 그 느낌을 정말 아실 수 있어요. 손실 나오고 있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슬럼프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네, 오늘 진짜 경험. 모의 투자 때부터 그 습관을 잘 들어놓으시라고 좀 강하게 강조드립니다. 그 모의 투자 참가 신청까지 했습니다. 참가 신청하면 여기 뜨거든요. 모의 투자 참가 신청하고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려면 HTS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신증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HTS 다운로드 하는 칸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모양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대신 뉴스 아이보스라고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대신 뉴스 아이보스.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죠. 설치 안 되게 계시는 분 처음부터 다 하셔야 돼요. 예.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되면 4페이지 보겠습니다. 선물 로봇 트레이더 실행이 매매법 해가지고 실행 순서가 나와 있어요. 실행 순서. 네. 사이버스 플러스부터 실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면 대신 뉴 사이버스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사이버스 플러스가 바탕화면에 안 보여요. 처음에는 꼭 아시고 계셔야 돼요. 안 보이거든요. 전부 다 이때 다 전화 오십니다. 저한테. 제가 교육 때 다 알려줬는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예.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대신 뉴스 아이보스를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 뉴스 아이보스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이쪽 화면이. 화면 뜨는 거 보이시죠? 네. 예, 대신 뉴스 아이보스 화면이에요. 예. 그럼 아까 모의 투자 신청할 때 처음에 신청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으시고 모의 투자가 클릭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모의 투자 클릭이 되어 있으면 여기 녹색 버튼 들어오고 사이버스 플러스 옆에 보면 모의 투자라고 이제 적혀 있죠. 예, 꼭 여기 모의 투자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안 적혀져 있으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안 먹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보면 사이버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뉴 사이버스 글로벌인데 사이버스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클릭을 하고 접속을 하시면 이 주문 오브젝트 사용 동의서가 또 뜨거든요. 뜨면 여기 확인, 동의 확인을 누르시면 나중에 이 사이버스 플러스라는 이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요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이해 잘 안 되실 건데,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바탕화면 설치하는 거 아시겠어요? 밑에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사이버스 플러스 모의 투자. 확인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뜬다. 그럼 바탕화면에 이제 사이버스 플러스가 깔려있고,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FRTI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대신 뉴 사이버스 현재 아까 설치했죠. 예, 요 세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예. 사이버스 플러스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면 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프로그램을 제가 나중에 설치를 해드려야 돼요. 프로그램 설치 안 돼 계시죠? 네. 예, 그럼 이건 제가 설치해드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바탕화면에 다 깔리 원격으로 설치해 원격으로 해드려야 되고, 뭐 노트북 있으시면 제가 현장에서 해드릴 수도 있고,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죠. 가지고 오시면 돼요. 바탕화면이 세 가지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치되어 있으면 처음에 사이버스 플러스부터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접속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버스 플러스는 실제로 해볼게요, 제가. 사이버스 플러스 실행할게요. 여기 보면 모의 투자 이제 녹색으로 클릭이 돼 있죠, 이미. 네. 사이버스 플러스 옆에 보면 모의 투자가 글씨 적혀 있고, 밑에 보면 세 번째 칸이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근데 사이버스 플러스는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그냥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아까 나중에 처음부터 설정을 안 해도. 여기서는 통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넣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했는데 여기 바탕화면에 지금 프로그램 뜹니까? 안 됩니까? 예. 사이버스 플러스는 설치하고 나면 밑에 여기 보면 숨겨진 화면이 있어요. 숨겨진 아이콘. 보이시죠? 예. 숨겨진 아이콘에 보면 여기 실행이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실행되어 있는 거? 예.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안 뜨거든요. 이것도 질문 많이 오세요. 왜 바탕화면에 지금 안 뜨는데 실행을 했는데 안 뜬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 많아요. 실행은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실행되고 나면 이제 로봇 프로그램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오토 트레이드 EX 되어 있죠. 이걸 투클릭해서 띄워도 되고, 투클릭해서 띄워도 되는데, 투클릭해서 요즘 윈도우 8 보니까 다 관리자 권한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자 권한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되어 있죠. 예, 이걸로 실행을 해주셔야지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 8은. 처음에 투클릭해서 실행이 안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윈도우 8만 그런 거죠? 예, 현재는. 근데 윈도우 7은 윈도우 7은 거의 다, 윈도우 7, 저도 윈도우 7인데 투클릭해도 되는데, 누군가 또 관리자를 지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 자기도 잘 모르게. 실행이 안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습니까? 실행하는 것까지. 예. 투클릭 안 되면 관리자 권한 실행. 방금 근데 빨간색 화면 한번 떴었죠? 예,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떠버리시면 돼요. 엑스프 해가지고. 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투클릭이 안 될 경우. 그럼 처음에는 이 빨간색 화면이 뜹니다. 빨간색 화면 뜨면 이 장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발하신 분이 자기의 10년에서 15년 동안 노하우를 이렇게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심리를.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 상태가 제가 아까 모의 투자 얘기할 때 얘기 드렸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매매 잘 안 돼요. 아침에 약간 짜증나 있죠, 제가. 아니, 짜증나 있으면 회사 가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날 수익 잘 안 나요. 이게 항상 심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건 위에 X표 해보 꺼버리시면 됩니다. 꺼버리시면 이제 요 설정 화면이 녹색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어디에 사용하냐면 저희 프로그램이 수동 매매 말고도 프로그램이 자기가 진입하고 청산하는 자동 매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청산하든 손실을 내고 청산하든 자동 매매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권 쳐놨죠. 예. 네, 이 부분만 처음에 1, 손절 0.3, 익절 0.5, 진입가 마이너스 1 여기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자동 매매 할 때 난 이렇게 설정해서 자동 매매를 돌리겠다고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자동 매매 기능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이거 나중에 변경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량을 변경하시든 손절은 뭔지 아십니까? 손절의 의미. 손해보면서 판다. 네. 수익이 나면서 팔면 좋은데 내가 손해 보면서 팔겠다 하는데 더 이상 많이 손해를 안 보고 이 선에서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0.3이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칸수도 6칸이에요. 선물에서는. 한 칸이 0.05포인트거든요. 두 칸이 0.1포인트. 그럼 세 칸, 네 칸이 0.2포인트죠. 0.3이면 6칸이면 선물 한 칸이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칸 수익 날 때마다. 네, 25,000원이면 6칸이면 얼마 정도 되죠? 15만 원. 네, 15만 원만 내가 손실 보고 마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이제 손절 나중에 보고 길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자기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 0.5 잡고 1포인트 잡으셔도 돼요. 그냥 짧게 그냥 청산하고 나중에 다시 진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3포인트 정도에 걸어놓으시면 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익절은 뭡니까? 익절. 손절의 반대말인 익절. 네, 수익을 내면서 내가 끊내겠다, 청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동 매매는 0.5 잡아놨지만 0.5포인트면 10칸입니다. 칸수로 따지면. 10칸이면 한 칸이 25,000원이니까 10칸이 얼마입니까? 25만 네, 25만 원 되면 내가 딱 거기서 끊어버리고 25만 원 수익을 확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자동 매매가 만약에 자리가 더 갈 것 같으면 25만 원에 안 끊어버리고 계속 갑니다.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가더라고요. 네. 이 기능을 잘 넣어놓은 거예요. 수익이 날 때는 많이 가고 손절은 딱 0.3에서 끊어버리고 15만 원 손실 한 번 나고 50만 원 수익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입가는 뭐냐면 자동 매매 기능이 딱 이제 주문이 들어왔잖아요. 230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럼 230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한 칸 밑에 칸에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그럼 마이너스 2하면 몇 칸 밑에서 들어가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1이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3. 네. 마이너스 1은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하겠다. 진입 시도가 들어오자마자 체결되게끔 만들겠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3으로 해놓으면 진입 시도가 들어왔지만 이게 조금 더 밀릴 때 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이. 예,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졸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진입가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나 다르가 꽃가창 나올 때 아니 할 때 다 알려드립니다. 보면 현재 여기 보면 중간에 255.85 돼 있죠. 현재가가. 그럼 자동도 진입을 주문을 넣었는데 255.85에 딱 넣어요. 자동이. 그럼 마이너스 1로 딱 해놓으면 85에 진입을 해서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칸 밑에 가격인 255.80의 자리가 와야지 체결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을 해놓으면 한 칸, 두 칸, 255.70 자리가 와야지 내가 체결해서 매수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주문된 가격보다 훨씬 밑에 진입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까지 안 오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저기 0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0 해놓으면. 0 해놓으면 주문하자마자 바로 체결되거든요. 예.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매매 기능이에요. 이거는 자동 매매. 처음에만 설정해 놓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음에는 주문 확인 저기 계좌 비밀번호 이제 넣는 칸이 나오거든요. 모의 투자는 전부 다 1, 2, 3, 4입니다. 1, 2, 3, 4. 1, 2, 3, 4. 예. 자기 실계좌는 나중에 다시 하시면 되는데 1, 2, 3, 4를 꼭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버리고 나가세요. 출발 때 그렇죠. 프로그램 뜨면 이 프로그램은 대신증권 모의 투자하고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구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시스템 오프 되어 있죠. 예. 이 오프 기능은 자동 매매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거든요. 오프해 놓으면 방금 제가 드린 이 프로그램이 진입하고 청산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안 해요. 여기다 한번 클릭해서 ON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입하고 청산을 자기가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의 투자하실 때는 ON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도 자동 매매 기능을 참고해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ON에서 사용하시면 얘가 자동적으로 진입해서 청산한다.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거래 할 때는 5%에 넣고요. 예? 실거래 할 때는 5%에 넣고요. 아니 실거래 할 때도 제가 이거 모의 투자로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모의 투자로 연동을 시키셔야 돼요. 실거래 할 때도 오늘로 예, ON 해놓으시고 실거래를 절대로 자동 매매 기능을 걸지 마세요. 현재는 이 확률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가지고 수동 매매 기법을 배우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자동 매매 기능 안 누르면 상관이 없어요. 예. 프로그램까지 띄웠습니다. 띄우면 이제 모의 투자로 매매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매매 연습을 하시려면 처음에 대신증권 HTS 다운 받으셨잖아요. 대신뉴 사이버스. 대신뉴 사이버스 실행해 주시고 실행하면 밑에 어떻게 나오죠? 두 가지. 기존 연결 접속과 새로운 연결 접속이 나오거든요. 기존 연결 접속은 방금 우리 프로그램을 뭘로 연결시켜 놨습니까? 모의 투자. 예. 모의 투자로 연결시켜 놨죠. 위에 보면 모의 투자 시스템이라고 지금 연결이 돼 있죠. 예. 기존 연결을 접속하면 내가 매매를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고, 실계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연결을 접속을 하셔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다시 입력을 하시면 실계좌 그 매매창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차이거든요. 기존 연결하고 새로운 연결.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기존 연결을 접속해 볼게요. 모의 투자. 실제 대신적인 HTS 창이 뜨죠, 이제. 뜨면 앞에 공지사항 같은 건 다 내려버리세요. 내려버리고. 기존 연결 접속해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다 붙여놨습니다. 뒤에. HTS 창 뜨고, 뜨면 어떤 걸로 매매하느냐. 위에 보면 주식, 파생 상품이라 되어 있죠. 우리 선물은 주식에 들어갈까요? 파생 상품에 들어갈까요? 네, 파생 상품이에요. 주식에 클릭하고 하시면 안 돼요. 파생 상품을 먼저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주문. 매매하려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파생 상품에서 이 주문 관리에 들어가시면
주문 관리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에 다 나와 있죠. 네, 7페이지에. 네. 파생 상품의 주문 관리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번개 주문 가지고 매매를 할 거거든요. 앞으로 번개 주문창 가지고 번개 주문에 들어가시고 6899 파생 상품 번개 주문을 띄워주시면 돼요. 육, 팔, 구고요. 예, 예. 그게 무슨 600가 무슨 뜻이죠? 이 화면 번호, 화면에 이 화면 번호예요. 좌우에 꼭지게 써져 있는. 만약에 이걸 못 찾겠다 싶으시면 여기에 여기 화면에 보면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죠. 네. 예, 여기 6899 치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파생 여기 번개 주문창이 저절로 위에서 메뉴판에서 못 찾겠다 싶으시면 이게 번호만 알고 계셔도 돼요. 처음에는. 여기 인수재물의 7441은 무슨 얘기예요? 7441. 아 이거는 제가 캡처한다고 이 다른 프로그램에 더 있을 때 캡처한 거거든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6899만 넣으면 되나요? 예, 6899.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 자, 이제 또 띄웠습니다. 매매한 창을. 매매한 창 띄우면 처음에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우측에 스패너 모양 하나 보이시죠? 네. 스패너 모양. 스패너 모양에 들어가시면 딴 거는 다 손대지 마시고 주문 확인 창을 미표시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미표시. 다 있습니다, 이제 거기. 예. 미표시로 설정을 안 해주시면 주문을 하면 확인을 한 번 더 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문이 늦게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미표시 해야지 클릭을 할 때마다 주문이 자유자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유자재로. 여기만 처음에 주문 확인창만 미표시로 주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그 다음에는 그 매매 저기 조금 더 숙달되시면 다른 건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또 원클릭 주문 처리되어 있죠. 원클릭. 저는 여기 클릭, 매도 매수 주문을 원클릭 주문 처리해가지고 체크가 이제 돼 있죠. 네. 예. 원클릭 주문이 뭐겠습니까? 원클릭. 예. 보면 한 번 클릭했을 때 주문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초보자가 한 번 클릭할 때 주문을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실수를 해요, 대부분 다. 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번 꾹 눌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하지 말라는 게 토클릭을 주문해야지 주문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처음에. 두 번을 클릭을 해야지. 예.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어플릭에다가 체크하지 말아요. 체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예. 나중에 정말 좀 고급자 되시고 숙달 많이 되시면 그때는 한번 원클릭에다가 체크하고 사용하셔도 돼요. 번개 주문창 띄우고 여기 보면 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제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게 창밖의 창인데 독립 실행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두 번째? 그냥 이걸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창밖의 창 해가 뜨죠. 창밖의 창. 네. 예. 이거 클릭을 해놓으세요. 일단 클릭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매매할 수 있는 창은 현재 띄워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매매할 수 있는 창까지는 예. 띄우는 방법. 그러면 요거 프로그램이 있지만 차트를 하나 띄우셔야 돼요. 참고하시려고. 오늘 방향이 상방으로 가고 있는지 파동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지 이제 차트를 띄우셔야지 오늘 시장 방향을 대충 볼 수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좀 봐야지 매매할 때 좀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냥 프로그램 수치만 보는 것보다. 그거는 어디서 보느냐, 이 부분 다 넘어가고 차트 설정법 볼게요. 파생 상품의 7페이지입니다. 시세하고 시장 정보가 있어요. 시세, 시장 정보. 이 시세, 시장 정보에 들어가시면 차트 분석이가 되어 있죠. 네. 예. 차트 분석을 띄워보시면 위에 역시 9400 통합 차트 선물 옵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9400입니다. 9400.
여기에 보면 부사 공공 뜨죠. 예, 메뉴판 잘 모르시면 부사 공공 누르시면 됩니다. 차트까지 띄웠습니다. 그럼 차트 설정하는 법. 차트는 제가 그냥 T익으로 해서 200T익으로 설정하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제일 변동을 잘 볼 수 있는 그 차트 설정 방법이라서 200T익으로 설정하라고 지금 얘기 드려요. 틱 200입니다. 200.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분 누르면 분봉이 나오는데 이 분봉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틱으로 보니까 어때요? 좀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훨씬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200틱으로 설정을 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 분봉은 분마다. 분봉 딱 클릭해 보시고 이 10대 있죠. 이 10분봉이거든요. 10분이 지나야지 이 분봉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10분이 지나야지 분봉이 형성되니까 제가 여기서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는 후행성이에요. 지나가고 나서 알 수 있거든요. 10분 지나고 나서. 근데 틱은 뭐냐면 200틱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는 200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분봉이 이 봉이 하나 형성이 돼요. 200번의 거래. 그럼 거래가 200번 일어나면 분봉 한 개 형성되고 또 200번 일어나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죠. 분봉보다. 10분 여기 보면 30분에서 10분 안에 엄청나게 크게 많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거래량이 늘 때는. 그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틱봉에서. 근데 분봉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10분에 한 번씩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봉 보세요. 일봉은 뭘까요? 그럼 일봉? 1분이면 아니, 일복. 하루에 이게 봉이 하나밖에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서 매도 해놨으면 쭉 이렇게 빠질 걸 예상하고 이제 매도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기 위에서 여기서 고점대에서 일봉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일봉 매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틱봉으로 오늘 장세가 어떻게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봅니다. 그 위에요. 예. 중 180 있잖아요. 중? 일봉 앞에. 이거요? 예, 그거 기간? 예, 그거 기간은 여기 옆에 보면 기간을 이거 늘리잖아요. 한 번 누르면 늘어나죠.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처음에는 어제 것까지 볼 수 있다가 기간을 늘리면 그전날 거, 그전날 거, 그전전날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예, 쭉 나가죠. 근데 이 기간을 줄여놓으면 오늘 거, 어제 것까지 못 봐요. 기간을 그러니까 기간을 740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위에 옆에 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기간을 늘리려면. 그리고 그러면 그 옆에 한글로 중 180도 있잖아요. 그건 뭐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80인데 300. 작아지죠. 예. 화면을 키우고 여기 보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기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면, 봉이 잘 안 보이면 이 플러스 이용해가지고 좀 키워주시면 돼요. 바뀌죠. 중이 바뀌죠. 예. 그 기능이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오늘 하루치가 다 안 보인다? 그럼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줄여주시면 돼요. 이 봉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루치가 가능한 다 보이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크게 키워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차트까지 띄워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십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 두 번째 보면 창밖에 창 있어요. 창밖에 창을 일단 클릭해 놓을게요. 그럼 실제 주문창하고 차트 두 가지 띄워져 있죠. HTS는 이 두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 예. 이거 나중에 클릭하시면 뭐가 나타나냐면 사용자 1 이렇게 딱 나타나요. 여기. 카메라 딱 이 상태에서 딱 찍으시면 이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딱 띄워놓고 이 카메라 딱 찍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사용자 1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정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기능이 뭘 것 같아요. 예, 사용자 1. 사용자 예. 1이 원하는 대로 화면이 뜰거리는 거.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메뉴판에서 다 찾아야 되잖아요. 주문창 찾고 차트 이거 띄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다 끌게요. 끄고 제가 사용자 이름 한번 눌러볼게요. 방금 이제 카메라 딱 찍었습니다. 찍어서 사용자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뜨죠? 저절로. 예. 그럼 두 번째부터는 이것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 1. 이것만 누르면 다 뜨게끔 돼 있어요. 다음 날 이제 켰을 때 맞아요. 예, 다음날 켰을 때. 자동으로 복사. 예, 자동으로 뜨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문 관리 창에서 다 찾을 필요 없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차트 설정하는 법은 이 8페이지 보고 나중에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예. 사용자 1까지 했습니다. 사용자 1, 사용자 지정법까지. 제가 아까 창밖의 창을 여기 클릭을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밖의 창. 예. 뭘 해놔야만 되는 거죠? 아니요. 창밖의 창 클릭해놓고 일단 지정을 해놓고 사용자 정의를 띄우면 왜 제가 클릭을 해놔라고 그러면 우리 필요한 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기 매매창하고 차트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그럼 여기 위에 실질적인 큰 화면인 이 HTS는 내려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두 가지만 뜨죠. 그럼 이걸 이제 자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매매할 수 있게끔. 좀 작아서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배치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창밖에 창 기능이 이런 거거든요. 밖에 다른 거, HTS에 다른 기능은 필요 없으니까 난 요 세 개만 띄워놓고 매매하겠다. 프로그램 보지, 차트 보지, 매매는 여기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네. 몇번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영상 올려놓은 거 없습니다. 영상 올려놓은 거. 네, 저희가 이제 이해됐어요? 그럼 실제로 세 가지는 설정을 다 했습니다. 주문창, 차트, 프로그램까지.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뭘 할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거래해야 되는데 거래는 제가 어디서 한다고 했습니까? 똑같으면 네, 호가창, 번개 정주창에서 합니다. 번개 정주창. 방금 띄운 게 이게 번개 정주창이죠. 여기서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매매하는 그 이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호가창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볼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이게 처음에 진입하고 청산하고 취소하고 나중에 손전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 부분까지 자기가 쉽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지금 현재 가격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 들어가려고 한참 찾으면 안 돼요. 현재 8호에 진행되고 있는데 8호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바로 클릭을 할 수 있어야지 5초나 10초 뒤에 클릭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 자리에서 지나가겠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근데 그걸 빨리 볼 수 있게끔 이걸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충분히 자기 손에 숙달을 하셔야 돼요. 모의 투자할 때 딴 거 연습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많이 연습하세요. 진입, 청산, 취소까지. 그 세 가지. 진입, 청산, 취소. 취소하는 거. 선물은 제가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매수는 진입을 위에 보면 매수 주문 되어 있죠. 매수 주문칸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측에서. 우측칸. 매수는
여기 보시면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노란색 칸이 현재 가격이거든요. 예. 235.9에 내가 매수하겠다. 그럼 어디에서 매수 주문을 넣으면 될까요? 예. 오른쪽에 매수 주문되어 있는 오른쪽 235.9 옆에 여기 칸에 보이시죠? 빨간색 들어오죠? 여기 분홍색. 예. 여기서 클릭을 초보자는 2번, 저는 1번 클릭을 하시면 돼요. 매수 주문 들어가고 이제 순서 기다려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 매수가 체결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매수 주문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기 순서가 되어야지 이제 주문이 네, 보면 만약에 235.90에 내가 매수하잖아, 그죠? 여기가 매수 호가예요, 매수 호가. 여기는 명칭을 매도 호가인데 매수 호가에 현재 여기 가로에 보면 이게 건수거든요. 17건. 주문을 17건을 했는데 28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이 한 건 주문할 때 한 계약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꺼번에 5계약을 주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7건수가 작고 계약수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 호가에서 주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계약수가 28번째 계약, 그 뒤에 29번째 순서로 잡혀요. 이 앞에 거 28개가 다 빠져나가야지 제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 해보시면 그 시간이 조금 걸려요. 매매 체결되는 시간이. 그것도 모의투자하고 틀려요. 모의투자는 딱 해놓으면 조금 빨리 체결되거든요. 그 자리만 오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모의투자는 빨리 체결되는데 왜 실매매하니까 체결이 빨리 안 되냐고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 순서가 되어야지 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매수 호가에서 여기 매수 호가에서 매수한다고 했죠. 예. 근데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체결을 빨리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높은 가격에 매도 여기가 마지막 매도 호가죠. 235.9에 옆에 매도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가 매도 호가예요. 그러면 여기 파는 사람이죠. 나는 사는 사람인데 기다려서 줄 서서 사지 않고 지금 파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난 저 사람한테 바로 팔겠다고 하면 235.95에 매수하면 여기서는 바로 체결돼요. 새치기 하는 거 새치기. 대신 나는 25,000원 손해보는 거예요. 한 칸 차이 나니까. 아시겠죠? 네. 난 25,000원 손해보고 먼저 체결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어요. 딱 체결시키고 쫙 올라가 버리면 유리한 거고 체결시켰는데 조금 더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불리한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셔가지고 난 빨리 체결하겠다. 차트 보고 빨리 체결하겠다 싶으면 한 칸 위에 난 그냥 기다려서 체결하겠다 싶으면 90. 난 좀 더 기다리겠다 생각하면 아까 자동도 마찬가지였지만 80에 매수 주문 걸어 놓으셔도 돼요. 그럼 80까지 떨어져야지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떨어지면 뚝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매수 주문은 들어가서 체결됐습니다. 체결되면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는 매수한다고 하지만 매수 진입을 하신 거예요. 진입을 하면 청산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익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다 청산을 해야지 그 매매가 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청산은 어디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왼쪽 매도 주문칸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매수 진입을 여기서 했으면 매수 청산은 반대편 매도 주문창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나서 그 왼쪽 그 어디에서 클릭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청산하시려면. 그 방법도 이제 나중에 이제 매매창을 이용하시다 보면 방법이 많아요. 매수 주문 들어갔죠. 제가 목표치를 4칸을 잡았어요. 그러면 10만원이죠. 10만원이면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236.15에 여기 매도 청산을 미리 걷어 놓으셔도 돼요. 그죠? 그럼 올라가다가 이 자리로 오면 마찬가지로 순서 기다려가지고 청산되면서 쭉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수익이 청산되고 거기서 마감되는 거고 나는 그냥 청산을 미리 걸지 말고 236.15가 현재 가격에 오면 그냥 여기서 청산하겠다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다 자기만의 방법이거든요. 네. 대신 좋은 게 뭐냐면
주문을 미리 걸어 놓으면 빨리 체결이 돼요. 순서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리하고 불리한 게 또 있어요. 청산을 미리 걸어 놓으면 쭉 치고 올라갈 때 난 10만 원만 수익이 나는데 청산 안 걸고 있잖아요. 그럼 쭉 치고 올라갈 때 20만 원, 30만 원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는 한 4칸에서 5칸, 하루에 10만, 한 번 들어갔을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면 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4칸에서 5칸만 수익 청산하시라고 해요. 차트 보면 파도가 엄청 들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죠. 이렇게 쭉 빠질 때 잘 없죠. 이럴 때는 들고 있으면 수익 많이 나겠죠. 근데 이럴 때는 들고 있어봤자 파동을 주기 때문에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자기 본전 났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4칸에서 5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수익을 확정하고 다시 또 자리 오면 또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 2번이나 3번 정도 매매하시면 그냥 한 30분 사이에 한 3번 정도 매매해가지고 한 30만 원, 40만 원 수익 내시는 거예요. 꼭 들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방법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었는데 이게 쭉 여기처럼 쭉 빠져버리면 그건 감당을 못하거든요, 손실을 가지는 거는. 그래서 그 욕심을 좀 줄이시고 한 4칸에서 5칸 정도만 수익을 꾸준하게 누적해 나가시면 돼요. 저는 완전 진입을 하잖아요. 최대 4칸 잡고 4칸까지 잘 안 올라가면 저는 2칸에서 대부분 청산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네. 매수 주문, 매도 청산입니다. 청산. 거꾸로 이제 매도 주문을 들어가려면 첫 진입을 매도 주문에서 하시면 돼요. 왼쪽 칸에서. 매수는 오른쪽 칸에서 했죠. 예. 매도는 처음에는 왼쪽 칸에서 매도 진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진입을. 프린트 볼게요. 매도 진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매도는 올라가야지 수익입니까? 내려가야지 수익입니까? 네, 내려가야 수익이니까 어차피 여기도 나는 5칸만 수익 내겠다 그러면 70자리에 매수를 미리 걸어 놓으시면 돼요. 청산 가져가시면. 아시겠죠? 네. 70에 미리 청산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매도 진입을 하셨으면. 네. 그럼 진입하고 청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 걸어놓고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까 지금 화면 자기가 만약에 그냥 이제 틱수에 대한 목표치가 있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오늘 10만 원 벌면 충분하다. 그럼 그런 거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동으로 걸으면 어떠나? 자동으로 이 자동이 이청산도 있거든요. 나중에 손절하고 시초가 매매할 때 이건 알려드릴게요. 네. 걸어놓으면 훨씬 편하죠. 처음 계산해가지고 막 움직일 매수가 때 됐든 매도가 됐든 자동으로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해요. 예. 근데 안 걸어보면 단점이 효과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걸지 알 수가 없죠. 그게 빨리 판단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10만 원만 벌겠다 싶으면 내 카드 위에다가 무조건 걸어보시면 돼요. 10만 원까지 잘 안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틀 내일 잠깐 내일 땡겨야죠. 그럼 그 지금 10만 원에 딱 청산 주문을 넣어놨는데 안 움직이면 여기를 취소하고 딴 데 넣어야 되겠죠. 그럼 취소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한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한 개라고. 그럼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바로 빼내시면 돼요. 빼내버리시면 돼요. 꾹 눌러가지고 바깥으로 빼내버리시면 돼요. 따로 취소 주문할 필요 없어요.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20에 처음에 주문을 넣어놨는데 20까지 잘 안 오잖아요.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20을 취소해버리시고 1호에 청산 주문을 다시 넣으시면 돼요. 한 칸 밑에다가. 자기 원하는데. 눌러가지고 빼내는 예, 빼내버리시면 돼요. 근데 글씨가 안 보이죠? 예? 글씨가 안 보이죠? 글씨? 이거 지금 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장 중에는 됩니다. 글씨가 있고요. 예. 1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몇 진입, 청산, 취소까지 다 아시겠죠? 예. 하고 또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해보다가 내일부터 해보시다가 내일 또 수업 와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면 그분 저한테 여쭤보시면 더 빨리 익힐 수가 있거든요. 내일 오전에는 이 매매창 연습부터 계속 해보세요. 우리 관리부장님이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매매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되니까 조금 눈에 보이던가요? 3일 되니까. 3일째? 네, 보세요. 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쉽지만 뭐든지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실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페이지. 내일 아침부터 국가청 매매법은 꼭 연습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거 일주일만 충분히 연습하셔도 나중에 프로그램 보는 법은 안 보고도 안 돼요. 진입하고 청산하고. 10페이지 보시면 시스템 자동 매매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죠, 1번에. 지금 프로그램이 자동 매매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놓은 부분이 자동 매매 기능을 하는 칸이거든요. 여기 보면 수량 1, 입절 0.5, 손절 0.4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디서 제가 설정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설정할 때. 녹색 칸. 예, 세팅할 때 보면 제가 수량 1개, 입절 0.5, 손절 0.3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자동 매매를 거시려고 하시는 분은 변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세팅창에서. 수량을 2개로 바꾸셔도 되고, 3개로 바꾸셔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자동 매매 기능은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분간. 여기 밑에 보면 080231 돼 있는데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시간. 예, 시작. 시간. 예,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현재 시간. 예, 시간이고 진입 멘트 여기 보면 여기는 자동 매매가 진입을 하면 왜 진입을 했는지 얘가 여기 글씨가 나오거든요. 매수 진입했으면 뭐뭐 때문에 매수 진입했다. 청산하면 청산했다고 글씨가 뜨거든요. 예, 자동 매매 기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동 매매가 처음에 주문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디에 주문이 걸리냐? 이 주문번호 밑에 칸 있죠. 여기 주문번호가 뜨면서 여기 매매 부분에는 매수, 매도, 주문 수량에는 제가 수량을 1개 설정해놨죠. 1개, 주문 가격, 이제 자동 매매가 예상하는 주문 가격, 일단 밑에 먼저 뜨게 돼 있어요. 뜨고 나서 만약에 체결이 된다, 그럼 여기가 없어지고 요 위에 칸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얘가 매매를 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숫자 조절할 때는 어디를 클릭하면 수량 조정할 때요. 입장이나 선적보다 조절할 때는 어디 처음에 우리 프로그램 띄울 때 보면 녹색 창 세팅하면 있었잖아요. 그 페이지가 보면 페이지에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퓨처 로봇 트레이드 해가지고 세팅하면 그 녹색 창 있죠. 예, 거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가지고 다시 조절하라고요? 처음에 아침에 설정할 때 거기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매일 아니요, 처음에 한번 해놓으면 끝인데 만약에 아침에 들어갈 때 수량을 2개 바꾸고 싶다. 그럼 아침부터 바꿔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시냐? 이 프로그램 장중에 꺼버리고 다시 켜잖아요. 패턴이 다르게 나와요. 꼭 9시 이전에 켜셔야 돼요. 9시 이전에. 네. 9시 이전에 미리 켜놔야지. 예. 그냥 무조건 한 8시 반 정도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조금 뭐 8시에 해놨다. 8시에 해도 상관없어요. 9시 이후에 뭐가 어떻게 돼요? 패턴이 바뀌어요, 패턴이. 이 프로그램에 패턴이 나오는데 정보를 9시 이전에 받은 것부터 수치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가 장중에 켜게 되면 그때부터 받은 수치만 계산하거든요. 그럼 잘 안 맞, 오류가 생깁니다. 패턴만 틀려요. 오리만 틀려요. 패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8시 반쯤에 해놓으면. 그렇죠. 아침에 켜놔야지. 아침에도 보면 동시효과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다 받아들여요, 얘가. 아까 9시 이전에 아니, 무조건 9시 이전에 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매매 하시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한 8시 일어나가지고, 그다음 9시부터 매매하니까 8시 일어나가지고 한 8시 50분에 켜겠지 생각하면 금방 9시 돼요. 매매 시작해요. 최소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는 모든 걸 세팅해놓고 차 한잔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동 매매 기능은 지금 실제로 사용 안 하니까 그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 정도만. 오늘 제일 중요한 수동 매매 기능이에요.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11페이지.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오늘의 방향, 어디서 펼 건지, 윗방향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어디서 섞어서 들어갈 건지, 얘가 다 지시해 주거든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1번. 요 MX라고 보이시죠? MX. MX. 예. 1번에 보면 MX라고 돼 있어요. MX는 영어가 그냥 맥시멈. 따지면 맥시멈 최대치에 오는 최대치 예상 최고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침에 장이 시작하면 여기 뜨게끔 돼 있거든요.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가지고는 매매를 안 할 거니까. 예. 그럼 예상 최고가가 될 수 있다. 그것만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미는 오늘 예상 최저가가 될 수 있는 자리. 오늘 내려와도 이 정도 자리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최고치, 상단가, 최저치, 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매매는 안 하니까 그냥 저 정도 수치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수치가 그러면 장중에 바뀌나요?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장중에 만약에 이 사이에서 보잖아요. 그럼 변동이 없어요. 그럼 시작이 되면은 저건 없어지나? 여기요? 신작이 딱 되면 여기가 수치가 딱딱 고정이 돼요. 그죠? 네, 고정이 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오늘처럼 만약 원웨이가 들어갔는데 이 밑에보다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조금씩 변동이 돼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라고 하시면 돼요. 고급자 되면 이 두 가지 가지고도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 자, 세 번째 매도보험 보겠습니다. 매도보험. 보험의 의미가 있어요. 보험. 개발자분이 어떻게 해놓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의미를. 그럼 계절로 치면 봄이 제일 첫 번째 계절이니까 제일 마지막 계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참고만 할 거예요. 이제 용어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매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 신기하게 매도보험 자리에 와도 저항을 받아요. 자세하게 보면. 딴 걸 안 봐줘. 근데 그거는 서로 경험이 쌓였어야 되니까. 매수보험은 뭐겠습니까? 매수보험.